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회부 법조팀장 팽재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구속심사 종료 이후 네. 8시간 만에 예.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텔레비전을 켜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7시쯤에 이제 영장 심사가 종료가 되고 난 뒤에 지금 약 8시간 정도가 지난 새벽 3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공수처에서 이제 영장 심사에 들어가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조금 첩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따라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현직 사상 최초로 구속이 된 대통령이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 이제 수용실로 또 들어가게 되고 물론 거기서도 대통령의 예우가 있기 때문에 독방을 사용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체포인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어느 정도 이번 법원 판단으로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훨씬 더 강한 처벌이 되겠죠. 내란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내란 주요 종사자,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자. 이 내란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 영장이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구속 상태가 법원의 유죄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인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재판이 절차가 남아 있고요. 재판도 물론 1심과 2심, 3심의 재판이 대법원까지의 재판이 남아 있고 이 법원에서도 몇 번의 재판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법원에 한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체포를 할 때는 48시간의 이 신병 확보가 되는데 구속이 되면 20일까지 이제 구속 수사를 받게 되거든요. 물론 이후에 재판으로 넘어가서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 구속 기간이 6개월까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1심이 어떻게 되느냐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장이 발부가 됐고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앞으로 20일 동안 조사가 가능한데 앞으로의 수사 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수사 일정은 일단 공수처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라는 것이 재판으로 이제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과정을 기소라고 하는데요. 재판에 넘기는 거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를 하는 내용과 수사를 하는 주체와 기소라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사는 이제 열흘 정도 이제 공수처가 더 이어가서 할 것이고 남은 수사, 기소를 위한 남은 또 수사는 검찰이 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좀 따져보면 2월 8일까지로 현재 지금 대충 날짜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중간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구속 기간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날짜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일 정도의 시간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구속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소권은 결국 검찰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으로 만약에 넘어가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기소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현재 그거는 좀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관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지금 검찰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아마 이제 기소에 요청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은 향후 어느 법원에서 될 것인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되고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마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법원에서는 이제 검찰과 이제 기소 단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서울 서부지법 앞의 상황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서울 서부지법 앞의 도로 상황도 오른쪽에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추운 날씨지만 마포대교에서 아현동 쪽으로 가는 이 도로에 지지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서울 서부지법에 있던 탄핵 반대 집회, 즉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라고 적힌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이시는 저 두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조금 전의 상황이고요. 오른쪽의 상황은 지금 현재의 지금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이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의자가 지금 던져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촬영이 된 저 장소가 서울 서부지법 경내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렇게 담장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청사까지 이제 들어가는데도 출입이 허가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 서울 서부지법 경내에는 모두 이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게 다 폐쇄가 조치가 돼 있는데 이제 새벽 2시 50분, 그러니까 새벽 3시쯤에 아까 영장 발부 소식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전달이 되고 일부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서 저렇게 경내로 진입한 화면을 지금 시청자분들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갑자기 경내로 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는 청사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을 부수기 위해서 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외벽을 파손하고 경찰들의 경력이 이제 몰려들자 이제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저 보시는 모습들이 이제 그 충돌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뒤로 들어가면은 이제 서울 서부지법 이제 경내로 이제 청사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데 저 주차장 공간에서 이제 집회 시위자들과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현재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좀 이렇게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저렇게 충돌 상황이 일어나면서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찰이 일부 부상을 당해서 응급차로 호송되는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네. 경찰도 좀 일부 다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몇 명이 연행됐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앞선 상황에서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40명 정도가 연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부 이제 지지자들이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담장을 넘어가는 시도를 몇 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잡혀와서 이제 연행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발부가 된 뒤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경내로 들어가서 이제 담장을 넘어서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주변에서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이 소방 인력들과 그리고 응급차도 직접 출동한 상황이 좀 현재 보시고 계시고요. 주변 도로가 통제돼 있는 상황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영장 발부 소식에 경찰이나 기자를 폭행한 예. 시위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또 어제도 담을 넘는 지지자들이 경찰에 연행이 예.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물론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앞서 보셨던 영상들을 어떻게 보면 법원을 습격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좀 긴박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는데요. 저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좀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법원 담을 넘은 다음에 저렇게 소화기로 들고 가서 이제 창문을 깨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창문을 깨는 저 행위 자체가 법원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아무래도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영장 발부한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저렇게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직접 시위대들이 들어가서 법원을 저렇게 돌멩이를 던지고 창문을 깨기 위한 시도라는 것을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
습격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인데 사실 본인들의 그런 의견과 다른 내용의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이유로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벽을 깨서 그 외벽을 깬 그 벽돌과 타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현재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모습이죠. 아무래도 폭력적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이고 저렇게 이제 법원에 직접 습격을 해서 이제 이 자신들의 이제 목소리를 좀 안 좋은 방식,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모습을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 방송을 하는 취재 기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 병력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방패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 방패를 들고 가서 이제 하나씩 이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한 지금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영장이 발부된 그 직후의 상황인데요. 이제 영장이 발부가 새벽 2시 50분에 이뤄졌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모습을 지금 시청자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담을 넘어갔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넘어가면서 경찰들도 그것을 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경내로 진입하고 난 그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었는데 그 과정에서 돌을 집어 던진다든지 창문을 깨고 그리고 소화기를 던지는 모습들이 지금 저희 화면으로 생생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원을 습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문 상황 예.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좀 법원을 습격한 사례가 있을까요? 저도 법조 기자로서 좀 취재를 좀 오랫동안 했었었는데 사실 법원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가 있었던 것은 자주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서울중앙지법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서울서부지법처럼 이제 주요 사건들이 있는 구속영장 심사나 정치인들 또는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대부분 시위와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시위가 집회가 주변에서 이뤄지더라도 법원 경내로 들어가는 건 저의 경우에는 저렇게 처음 보는 상황이고 저도 저런 모습을 좀 상상할 수가 없었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 영장이 발부된 뒤에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어제 그리고 그제 이제 금요일 날 영장이 청구가 되고 어제 영장 심사가 있었고 오늘 새벽 영장이 발부된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격앙된 모습이 이어져 있고 영장 발부가 되는 그 순간에는 긴장감이 가장 최고죠. 그리고 지지자들의 그 반대의 목소리도 가장 높게 올라가면서 이런 법원 습격 사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동안 한남동 집회가 이어지다가 예. 구치소와 서부지법으로 시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구치소 앞 시위는 해산됐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있고요. 예. 시위 상황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이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으로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밤샘 집회도 계속해서 이어갔었고요. 네. 그래서 한남동 관저 앞에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었는데 결국에 공수처가 두 번의 시도 끝에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나오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을 했고 그 당시에는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한남동의 관저에 있는 집회 인원은 모두 현재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 그제 이제 취재를 하는 상황을 계속 보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시위대들이 공수처 앞과 과천에 있는 공수처 앞과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 직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게 되자 이제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제 이 집회 시위자들이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의 구속영장 심사와 발부와 심사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 이제 몰려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순간에 밤샘 집회가 있었고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구속영장 심사에 처음 출석을 했는데 그 출석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시위대가 몰렸습니다. 또 어제 광화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찰 추산으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오후 2시쯤에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2시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시부터 7시, 6시 50분까지 이제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간 사이에 이제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가 끝나니까 그 집회 인원들이 바로 서울 서부지법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서울 서부지법으로 합류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 소식이 새벽 2시 50분에 나오자 지지자들의 일부가 극도로 흥분을 했고 그래서 이 후문을 넘어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었고 실제로 본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을 화면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이 주말인 만큼 지지자들이 더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중에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할 때 구치소 앞에서도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시위 충돌에 좀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경찰이 이제 시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현재 취재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수사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서울구치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올 상황이 자주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또한 그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만큼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서울구치소 앞뿐만 아니라 공수처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 그리고 이후에는 법원과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동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몰릴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오늘같이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좀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의 이 집회의 관리에도 경찰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대응될지는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외신들도 지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 외신들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좀 보이게 될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드문 사례이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에 있는 사례이고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부터 지금의 이 순간까지 외신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높게 보였고 현재 외신들이 이제 이렇게 한국 상황에 주목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면 한국의 그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대내외 신인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부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황을 긴급 타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법원이 오늘 오전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예.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부분을 봅니다.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증거인멸의 우려 정도를 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도망의 우려,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라고 하죠. 도주의 우려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따져보게 되는데 오늘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서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꼽았습니다. 왜 이것을 꼽았는지를 좀 따져보면은 예.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도주의 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 도주의 우려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지금까지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체포영장에도 처음에 불응을 했고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도 체포에 나서는 이제 공수처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할 때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 공수처는 아마 어제 이제 있었던 영장 심사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바꿨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협조를 하지 않은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좀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 수사와 이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로 좀 이어진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거인멸과 관련을 해서 예. 증거라 함은 이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네. 인적 증거라고 해서 공범의 진술도 증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작성했다면서 네.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탄핵 심판의 답변서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의 직접 연관성이 있느냐는 좀 따져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좀 폭넓게 받긴 했겠지만 일단 직접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가장 아마 영향을 많이 줬던 거는 수사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필요성이 가장 강조하는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구속 수사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포고령 1호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작성했다라는 등의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참고가 됐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줬진 않았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는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구속이 된 사람들이 비상경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구속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김용현 전 장관도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서 구속이 됐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 비선이라고 꼽혔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영장 심사 종료 이후 네. 8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3시쯤 예.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경우 영장 심사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짧았지만 네. 결론을 낼 때까지는 비슷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뭘까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인 상태에서 구속 심사를 받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 거를 보아도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이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이 먼저 진행이 되고 특검까지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좀 오랫동안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좀 따지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실질 심사는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워낙 강하게 반발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렸고 다만 그 시간에 걸린 것에 비해서 좀 결과가 짧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어제 이제 재판 상황을 좀 다시 돌이켜 보면은 재판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됐다라고 좀 판단이 될 정도로 금방 예상보다는 좀 빨리 끝난 측면이 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에 이제 법원에 도착을 해서 나온 게 7시 전에 나왔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7시 전후로 나왔으니까 상황 자체가 좀 긴박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결과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그만큼 첨예했었고 법원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들여다본 것으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늦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른 새벽에 영장이 발부가 된 만큼 지금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확신범이라는 말이 공수처 입장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신에 대한 이런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한 좀 강조를 하기 위한 표현이 그렇게 진행됐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 서부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방금 이제 TV를 킨 분들의 경우에는 저 화면이 언제 쪽 화면이 좀 궁금하실 텐데 영장이 발부가 된 직후에 시위대들이 이제
담을 넘어와서 이제 후문 담을 직접 넘고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이제 경내로 진입을 했고 이후에 이제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흥분한 지지자들이 후문담을 넘는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는데 이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었고 또한 폭력 사태도 있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창문을 깨기도 했고요.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고 그리고 소화기를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모습도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간의 폭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방패를 뺏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화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지금 보시는 저 장면처럼 경찰 일부가 다쳐서 구급차에 호송되는 모습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좀 얘기를 해보면 현재 후문에서 시위대 400명 정도가 있고 경찰과 대치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예. 법원 점거 시도에 경찰 대규모 경력이 현재 투입되고 있고 진압이 진행 중인데 400명 정도의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법 후문에 있고요. 여기서 현재 경찰과 대치 중인 상태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화면인데요. 굉장히 지금 먼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몰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경찰이 주변의 도로를 통제하면서 시위대 진압을 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밤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 뒤에 집회를 참석하고 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원 경내로 강제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